파트의 학교 시험 미리 보기 102페이지부터 해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서부터 애들이 풀기 싫어하고 많이 틀리고 그러죠. 우선은 지금 현재 14명입니다. 14명의 중앙값을 A라 그러고 최빈값을 B라고 하는데 느낌과 정황상 최빈값을 먼저 구해보면은요. 7이 몇 개 있습니까? 둘이. 그 다음에 5가 몇 개 있어요? 3개. 5가 3개 있으니까 2개인 거 지우죠. 그 다음에 또 3개인 걸 한번 찾아보세요. 3개인 게 또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최빈값 B는 5가 된다라고 나타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짝수로 되어 있을 때 중앙값을 구하는 방법은 2로 나누어서 7번째와 8번째의 수를 찾아서 그 둘이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중앙값이었습니다. 2와 2. 그 다음에 4 하나 있고요. 또 5 3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7이 2개가 있죠. 7과 7.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 7 2개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눠봐야 7이고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무난하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네, 5회에 걸쳐 실시한 미술 실기 평가에서 받은 점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윤주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작은 숫자 4점, 6점, 8점, 8점, 9점인데 중앙값도 8점이고 최빈값도 8점이니까 윤주의 중앙값은 최빈값보다 높다는 틀린 게 되겠죠. 서연이 6점, 6점, 8점, 10점, 10점. 우선 서연이의 중앙값은 8점이고요. 평균은 6, 12에 20에 30에 40을 5로 나누니 8점. 낮다가 아니고 같다가 돼야 되겠죠. 평균. 그 다음에 서연이의 평균이 8점이었고 얘가 10점이고요. 8이 16, 26에 9, 35를 5로 나누면 윤주는 평균이 7점이에요. 근데 평균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게 되겠죠. 윤주 점수의 중앙값은 아까 우리 여기 했네요. 몇 점이라고? 8점이라고. 서연이의 중앙값 8점이라고 했죠. 서로 같습니다. 답 4번입니다. 차근차근 계산이 결국은 싫겠죠. 나도 싫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계산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옳은 것을 골라 주십시오 라고 했네요. 평점이 3점, 3점인 고객은 1명, 2명, 3명, 4명, 5명 참이죠. 평점의 평균 구해봅시다. 1, 1은 1, 2, 4, 8, 3, 5, 15, 4, 3, 12, 5, 2, 10에 9, 24, 36, 46. 46을 몇 명으로? 1명, 4명, 5명, 3명, 2명. 15로 나눠야 되는 겁니까? 5, 10, 15. 그러면은 네,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최빈값은 누굽니까? 3점이죠. 3점. 최빈값 3점은 15분의 3일은 3, 3, 5, 15, 45. 그러면은 오히려 최빈값이 더 크죠. 그러니까 최빈값보다 평균이 더 작다. 참이 되겠고 평점의 중앙값은 3점이다. 잠깐 지울게요. 평점의 중앙값인데 잘 봐. 여기 1명이고 여기가 3명이면 전체 아까 15명이었지. 홀수일 때는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은 8. 8이니까 8번째와 9번째 사람을 더해서 2로 나누면 평점이 나옵니다. 5명, 여기까지 10명이에요. 그럼 8명, 9명은 다 3점의 평점을 가지게 되겠죠. 3과 3을 더하면 6. 6을 2로 나누면 얼마? 3점. 답이 다 맞네. 그러니까 니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평균부터 먼저 구해보죠. 1, 1은 1 더하기 2, 4, 8, 3, 5, 15, 4, 3, 12, 5, 2, 10입니다. 9가 되고 24, 36, 46을 몇 명으로 나누느냐? 아까 우리 몇 명이었죠? 1명, 4명, 5명, 3명, 2명, 15. 3일은 3, 3, 5, 15. 3과 1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채빈값이 아까 우리 몇 점이었습니까? 3이죠. 3은 15분의 45. 3일. 그냥 이게 3이잖아요. 3. 맞죠? 얘가 누구죠? 채빈값 아닙니까? 작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맞죠? 채빈값보다 작다가 아니고 채빈값보다 크다가 돼야 되니까 기역 디귿이 답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591번. 요 단어는 항상 소홀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시고 나중에 확률과 통계할 때 보면 또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표는 동훈이 일반 학생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20명이랍니다. 오, 좋아. 그럼 전체 학생이 20명이라는 거겠지. 이 자료의 평균이 3.25회. 아이고, 이제 계산에 힘듦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생각 잘 해보면은요. 1과 6과 4를 더하면 11 더하기 x 더하기 y가 전체 학생 수인데 걔가 20명 아닙니까? 그러니 1번 x 더하기 y는 몇 명이다? 9명이다 라고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평균 구해볼게요. 1, 1은 1 더하기 2, 6, 12 더하기 3x 더하기 4의 y 더하기 5, 4, 22 전체 학생이 받은 횟수의 총합입니다. 그걸 20으로 나누었더니 3.25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 밑에 분모의 20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에다가 곱하기 20 곱하기 20을 할게요. 없어집니다. 13, 43. 13에다 20을 더하면 33이죠. 33 더하기 3x 더하기 4의 y는 32.5에 얼마? 2를 곱하면 5, 20, 2는 4, 65가 됩니다. 아니 여기 곱하기 2 하나 없어요. 0 하나 없어졌잖아. 그 다음에 33이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씩 나오네요. 3x 더하기 4의 y는 32가 되죠. 65에서 33을 빼면 32.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우죠. 곱하기 3을 하는 게 조금 더 유익해 보입니다. 3x 더하기 3의 y는 3, 9, 27. 변변 빼면 y는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y에 5를 넣게 되면 x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는데 2, 4, 8 빼기 5는 3이다.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2번. 다음 자료는 6명의 학생이 이번 주에 사용한 종이컵.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몇 개인지 알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을 2로 나누면 3이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더해서 2로 나누어서 7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14가 돼야 되니까는 A는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6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6이 나왔다 이거죠. 자, 평균도 7이라고 그랬으니까 2와 6을 더하면 8, 8과 6을 더하면 14, 14에 8을 더하면 22, 22에 B를 더하면 31 더하기 B를 6으로 나누어서 7이 되었으니 31 더하기 B는 6, 7, 42가 되고 B는 11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6 빼기 11을 하면은 마이너스 5다라고 나타내질 수 있겠습니다. 자, 103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593번부터 또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는지 봅시다. 편차에 관련된 것입니다. 편차의 총합은 0입니다. 얘가 7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니?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의 점수 차는 1점 차이다.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뺐는데 그게 마이너스 5점이면 자기 점수는 평균에서 몇 점이 빠지는 겁니까? 5점이 빠지는 거예요. B 같은 경우는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뺐는데 그게 4점이면 자기 점수는 평균에다가 4점을 더한 거기 때문에 A와 B의 점수의 차는 빼기 5점과 더하기 4니까는 9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점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우고요. C의 점수는 88점이다. C의 점수가 편차가 0이라는 것은 평균이 88점이면 지 점수는 88이죠. 근데 문제의 어디에도 평균이 88점이라는 말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C의 점수는 88점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E의 점수는 평균보다 낮다? 아니요. 자기 점수 빼기 평균을 했는데 그게 0보다 큰 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평균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수가 가장 낮은 학생은 A이다. D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평균보다 더 작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음수가 나왔는데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 누굽니까? A겠죠. 점수가 가장 낮으니까 그 점수에서 평균을 빼니까는 음수값이 더 크게 나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말장난에 놀아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평균보다 작은 자기의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의 편차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데 별량, 즉 자기 점수가 더 작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편차는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당연한 겁니다. 편차의 총합이 작을수록 편차의 총합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항상 0이 돼야지 작아지고 커지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표준 편차는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싹 다 더한 거의 개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거의 평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표준 편차 틀렸죠. 말할 사람 있습니까?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을 뭐라고 할 수 있는지 말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분산이라 그럽니다. 그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 이거죠. 그럼 답은 일단 3번과 4번인데 5번.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편차의 절대값이 작다는 것은 평균 주변에 많이 뭉쳐져 있다는 거죠. 평균에 가까이 있다. 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95번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라고 보지 마시고 분산이 5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첫 번째 1번 A 더하기 B 더하기 18을 5로 나눈 게 6이니까 30이라고 하시고 A 더하기 B는 1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평균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A에서 평균을 빼고 B에서 평균을 빼고 3에서 평균을 빼고 6에서 평균을 빼고 9에서 평균을 뺀 거를 뭐로? 5로 나누었죠. 5로 나눈 게 5.2가 되니까는 다시 5를 곱하면은 26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얼마가 나옵니까? 9, 0, 9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만 해도 벌써 18입니다. 우선 18이라고 놔두고요. 자, 요거 두 개 풀었는데 선생님이 조금 식을 선생님께 유익하게 바꿀게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12A와 마이너스 12B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2에 A 더하기 B로 묶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66, 36과 66, 36이 나오는데 둘이를 더하면 7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12를 넣으면 마이너스 144 플러스 72와 18을 더하게 되면은 80, 90. 그걸 계산한 게 26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시 지우기는 좀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마저 정리를 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4죠. 넘어가면 플러스 54가 되어서 72가 됩니다. 됐네요. 파란색으로 네모치겠습니다. 얘가 나와 있고 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AB는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 것이고 얘가 얼마입니까? 72가 되죠. 10의 제곱 144 마이너스 2AB 2AB 넘어가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144에서 72를 빼봐야 72가 됩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 AB의 값이니까 2로 나누면 AB는 36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귀찮죠? 힘들어요. 계산이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하지만 지금은 중학생, 나중에 고등학생 가면 더 할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이제 596번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이제 이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돼야 돼요. 아주 올드한 문제지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초에 입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균이 5가 되었다는 것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15라는 말인데 왜 15인지 알겠습니까? 왜 15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15인데요? x1과 x2와 x3을 더해가지고 뭔지야? 뭐로 나누어서 평균 5가 나왔다는 건데 그래서 15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이 5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 x1-5의 제곱인 편차와 x2-5의 제곱인 편차와 x3-5의 제곱인 편차를 3으로 나누어서 5가 나왔다니까 얘 역시 15가 됩니다. 그 다음에 희한하게 맞춰준다 문제가 좀 쉬운 문제여서 그렇지만 요거의 평균과 분산을 한번 좀 구해봐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봐봐요. 3이 3개 하나, 둘, 셋과 8을 더하면 17이죠. 거기에 x1, x2, x3을 더한 걸 4로 나눈 게 평균인데 공교롭게도 얘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기 하시면은 32가 되고 평균이 8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어진다. 평균은 8이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x1 더하기 3에서 8을 빼면 결국 x1 빼기 5의 제곱인 얘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8을 빼게 되면 결국 얘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8을 빼게 되면 결국 얘가 될 것이고 8에서 8 빼면 0이니까 얘는 어차피 값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럼 결국 분산을 구하는 거는 편차의 제곱인데 편차의 제곱의 합이 15예요. 그걸 뭐로 나눕니까? 4로 나누면 분산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이 596번에서 말하고 있는 에버리지 평균은 8이고요. 분산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4분의 15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의 문제는 풀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597페이지 내가 한번 대괄호를 쳐볼게요.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동아리 학생 10명의 역사 수행 평가 점수의 평균은 9점이고 여러분들은 이만큼만 읽고 뭐를 생각해 내야 하냐면요. 뭘 생각해 냅니까? 동아리 10명의 평가 점수의 합을 10으로 나누어서 평균이 9점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이 90점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표준 편차가 루트 2라 그러면 분산은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2라는 거를 딱 듣고 여러분들은 뭘 나타내야 되는 줄 알아요? 소윤이, 원지, 뭘 알아내야 됩니까? 10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10으로 나누어서 분산이 2가 나왔다는 거니까 20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은요. 10명의 총합이 90인데 그 중에서 9점인 학생이 하나가 빠져버렸대요. 9점인 학생이 한 명이 빠져버리면 9명의 점수의 합이 몇 점이냐 그러면은 90점에서 9를 뺐으니까 81점이죠. 그거를 9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9라는 뭐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일 때의 9점의 평균 9점과 9명일 때의 평균 9점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A, B, C, D, E, F, G, H, I, J 해서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명이 있었는데 9점짜리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평균은 똑같이 나왔어요. 왜? 이거 10명을 싹 다 더해서 90점이었는데 9점짜리가 빠지면서 81점이 됐고 그거의 합을 9로 나누면 평균이니까 9점이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표준 편차니까 분산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잘 보세요. 평균이 9니까 A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9의 제곱 쫙 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J의 점수인 9 빼기 9의 제곱까지 가야 되는데 어차피 0이니까 이 J라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자신이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결국 10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나 9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9 빼기 9는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 20이라는 점수를 9로 나눈 게 분산이 되죠.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가 되니까 3분의 루트 20은 2루트 5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이 9점짜리가 빠져가지고 81점, 90점에서 81점이 된 이유와 그래서 평균이 9가 나왔을 때 9점짜리는 편차의 제곱의 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20을 9로 나눈다라고 하고 루트를 씌워준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만 잘 기억을 한다면 이 597번과 같은 문제를 앞으로도 풀 때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이해가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아요. 몇 번을 곱씹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8번을 보신다면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루트 55가 몇 점 xx일 것 같습니까? 루트 55가 몇 점 xxx예요? 7점 xx. 자, 볼게요. 표준 편차가 제일 작은 제일 작은 반이 몇 반입니까? 1반. 그럼 1반이 제일 평균 점수에 붙어 있겠어요? 떨어져 있겠어요? 붙어 있겠죠? 표준 편차가 제일 큰 반이 몇 반입니까? 몇 반입니까? 몇 반입니까, 소연? 원지 몇 반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면서 지금 거기 계속 앉아 있는 거지? 4반이죠. 4반이니까, 그러면 4반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팍 떨어져 있으니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거, 옳은 것 딱 하나밖에 없죠.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은 1반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4반이라고 하잖아요. 4반은 평균이 75점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하고 못하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근데 1반 같은 경우는요. 평균이 74점이면 여기 주변에 막 애들이 많이 뭉쳐져 있어요. 많이 안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2반이 공부가 잘하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반이 공부가 잘하겠습니까? 얘가 더 잘하잖아요. 2반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한번 볼게요. 2반과 3반의 학생 수는 다른데 뭐 같다고 그러니? 그 다음에 성적이 평균적으로 가장 우수한 반은 5반이다. 성적이 가장 우수한 반이 5반이라고 하면 5반의 표준 편차가 70점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없겠죠. 1반에는 70점 미만인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표준 편차만 6.5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 답인 거고요. 5번은 80점 이상인 학생은 5반보다 2반이 더 많다. 내가 어떻게 알아? 4반이 더 많을 수도 있지. 10점 사면은 8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럼 공부 잘한 쪽으로 더 많이 흩어져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얘가 맞다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04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우선은 지금 102와 103, 102와 103 문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훑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뒤에 문제를 푸는 게 꼭 넉넉하게 풀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또 25분도 넘어가고 있으니까 집중력 떨어질 테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